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야당의 지자체장이었고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의 주요한 사업으로 이제 여겨지면서 추진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문을 받기도 했고 국토부 차원에서 이 국정과제를 관리하는 회의를 열기도 하고 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이런 주제가 관련한 주제가 나왔다라는 정황들을 참작해 볼 때 야당의 지자체장이 정치적으로 받는 압박이 상당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사실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저는 이 사안을 가지고 다투는 과정 중에 충분히 소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언이 과했음은 인정하나 어쨌든 이 정부를 통해서 압박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전 재판부에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김문기 씨 관련한 발언을 이제 공소장 변경한 사실을 두고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이 대표 측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실 1심에서 나왔던 이 검찰에서 뭐 기소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검찰에 어느 정도 확대 해석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유추해서 어떻게 보면 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 과하게 해석하거나 부풀려진 부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을 변경하게 되면서 이 발언의 내용을 특정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사실은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대표 측에는 유리한 시그널로 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에서도 상당히 좀 차분한 분위기로 이심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판사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판사의 입장에 서서 판결문 한번 대충 써보면은 아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가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서 유죄인데 80만 원을 쓴다고 해봅시다. 그게 쉽겠습니까? 이 사람이 유죄인데 1심에서 실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를 들어서 당선 무효형인 80만 원 또는 90만 원을 선고합니다. 양형 기준에도 완전히 그 위배되는 거거든요. 양형 기준을 하려면 감형을 이제 2단계를 해줘야 되네요. 그러니까 징역형을 벌금형을 100만 원 미만으로. 그러니까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판사님들이 양심이 있을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무죄가 가능하겠습니까? 무죄가 되려고 하려면은 새로운 사실관계 1심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결정적인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와가지고 아 1심 판사가 이것도 모르고 판결을 했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관계에 들어가지고 이제 무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왔습니까? 조금 전에 주진우 의원 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검찰 측에서는요 증인도 안 보냈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 증인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봤을 땐 검찰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던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없으니까 항소심에서는 법리적인 판단만 한다는 건데 그런데 그 공직선거법은요 크게 2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문기 씨를 알았다 몰랐다도 있지만 백현동 문제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성진 부장판사가 제가 봤을 때는 그 판결문 읽어보니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꼼꼼하게 썼단 말이에요. 1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가.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냥 대충 김문기 몰랐다라고 한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그것도 유죄. 그다음에 이게 국토부에 공문이 있었다라고 한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것도 유죄. 이렇게 썼을 텐데 한성진 부장판사는 쪼갤 수 있는 대로 다 쪼개가지고 이 부분은 유죄, 이 부분 무죄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게 성남 도계공에 처장 김문기를 몰랐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직접 인터뷰해 보셔가지고 알잖아요.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지난 대선에서 가장 핫한 문제였던 대장동과 내가 관계가 없었다. 그 주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대장동과 관계가 없었습니까? 지금 뭐 유동규 씨를 비롯해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다 증언을 하는데 그다음에 국토부 공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요. 백현동과 내가 관계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었습니까? 예컨대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생각을 갖다 해보면 국토부 협박 발언이요? 뒤집어 보면요. 만약에 국토부에서 공문 같은 걸 통해서 협박하지 않았으면 종상향 4단계를 시장이었던 내가 했겠느냐 안 했겠느냐. 안 했을 거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인섭 씨인데 김인섭 씨는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어떤 판결을 받았느냐. 양형 기준상의 최고형을 받은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최고형 5년을 갖다가 받았어요. 근데 김인섭 씨가 왜 그렇게 법정 최고형을 갖다 받았습니까? 로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로비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그게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나는 김인섭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김인섭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협박하지 않았으면 나는 김인섭한테 종상행사 사단계 해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한 주장이었는데 그 주장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관련 사건에서 확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갖다가 판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저는요 1심보다 사실은 형량이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백보 양보해도 1심과 결론은 동일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